안녕하세요. 석수학 수학원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 천재교과서 유희찬 19페이지부터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이제 개념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지수가 자연수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부터 시작해서 정수, 유리수, 이제 실수 이렇게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배울 건데 우선 우리 복습 겸 이걸 한번 봅시다.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A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승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다? A의 M 더하기 N이다. 자, A의 M승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여기서 B는 0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제일 복잡하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A의 M 나누기 A의 N제곱은 뭐 구간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M이 N보다 클 때는 A의 M 빼기 N이다. M하고 N이 같을 때는 1이다. M보다 N이 더 클 때는 분모로 와서 A의 M 빼기 N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를 한번 같이 봅시다.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왜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자, 우선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새롭게 배울 건데 먼저 지수가 정수. 우리가 A의 N적으로 했을 때 요 N을 이제 요 지수, 요걸 지수라고 하죠. 요 지수가 이제 정수일 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정수일 때.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A의 뭐 0승, A의 마이너스 2제곱 요런 꼴이죠.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서 A의 M 빼기 N제곱 요걸 한번 볼까요? M이 N보다 더 클 때. 이때 MN의 대소관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나누기 A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의 2 빼기 2가 되어서 A 제로가 되죠. 그런데 A제곱 나누기 A제곱은 이 두 수가 같기 때문에 나누면 뭐가 되나요? 1이 되죠. 그래서 A의 0제곱은 결국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 우리가 지수가 정수일 때 이렇게 이제 A의 제로가 1 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 개념입니다. 요거. 자, 두 번째. 자,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A의 제곱 빼기 5. 그러니까 A의 2 빼기 5 제곱.
이거는 뭐냐면 a 빼기 3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이건 뭐냐면 a의 5제곱 a의 5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결국 a가 나와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밑에는 a 세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따라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결국 a의 3승분의 1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a의 제곱은 결국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a 결국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n이 자연수일 때 a의 n분의 1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a의 n분의 1제곱.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 뭐냐면 a의 제로승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a의 n분의 1 제곱이라는 거.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때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n은 이제 양의 정수일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요걸 이용해서 하면 이제 증명은 좀 엄밀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mn이 이제 정수라고 해봅시다. 정수일 때 a의 n 제곱은 a의 m 더하기 n 제곱. 두 번째 a의 m의 n 제곱은 a의 mn 승. 선생님이 원래 승이 원래는 한국말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승이라고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승은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선생님이 버릇으로 나오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원래는 제곱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네 번째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b는 0이 아니다. 자, 다섯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게 제일 핫한 거죠. 요게 제일 핫한 겁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은 다 똑같습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요 네 개 똑같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만 요걸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조건이 봅시다. A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지수가 정수. 그리고 AP가 0이 아닌 거죠, 각각. 0이 아닌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은 AB가 실수. 여기서는 뭡니까? AP가 0이 아닌 겁니다. 0이 아닌 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A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여기는 AP가 0이 아니고 MN이 정수일 때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빠졌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하나 뺐더라고. b분의 a의 n제곱은 b분의 n제곱 a의 n제곱. 그래서 b는 0이 아니고 이렇게 됐죠? 됐죠? 증명은 좀 엄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을 하면 수학이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로 이제 좀 기억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다시 복습하면서 이게 왜 되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개념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했었고, 이제 뭔가요? 그렇죠.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 유리수일 때의 이제 지수 법칙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필요 지식이 또 있습니다. 필요 지식 뭐냐면, 자, 유리수가 지수가 돼버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A의 3분의 1,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A의 n제곱근은 뭐죠? 뭐죠? A의 n제곱근? X의 n제곱으로 해서 A가 나왔을 때 이거의 해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의 중에 해. 그러니까 n제곱근 A 는 x는 n제곱근 a 이렇게 하죠. 요 중에 하나의 실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a의 m제곱의 n제곱근 이건 뭘까요? 자, 똑같죠? 뭐를 n제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 a의 m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이 x는 뭔가요? x는 뭔가요?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냥 여기서는 a가 여기로 갖다 박은 거고 여기는 a의 m승을 여기 갖다 박은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첫 번째로 치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의 n분의 m 제곱의 n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 두개 사라지면 a의 m 제곱이 나오죠. 결국 뭡니까? 이것도 실수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두 개가 결국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x의 a의 m 제곱의 n 제곱근은 a의 m 승의 n 제곱근은 x의 n 승이 x의 m 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만족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해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의 해가 a의 m 승의 n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이거로 표현하면 x는 n 제곱근 루트 a의 m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를 a의 n분의 m 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a의 m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n 제곱근 루트의 a의 m n 제곱근 루트 a의 n 제곱근 a의 m승은 a의 n분의 m승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제 됐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
그러면 자 A가 양수고 그리고 MN이 이제 N이 이상 정수일 때 이건 이제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리수가 지수일 때 따라서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n승. 두 번째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m이 1일 때 요거니까 뭐 이걸 알면 이거 2번은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거. RS가 이제 유리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R A 곱하기 A의 S 제곱은 A의 R 더하기 S. 두 번째 A의 R의 S는 A의 RS 제곱. 세 번째 AB의 R 제곱은 A의 R 제곱 B의 R 제곱. 네 번째 B분의 A의 R 제곱은 B분의 R 제곱분의 A의 R 제곱. 이때 B는 0이 아닌 거. 자 다섯 번째 A의 R 제곱 나누기 A의 S 제곱은 A의 R 빼기 S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 법칙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실수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만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가지고 와서 보면 실수위만 가지고 와도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유리수를 실수로 바꿔도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요겁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은 요거.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은 이것도 이제 어디였는데 요거 다섯 번째도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걸 보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을 보면 자 여기서 n 그러니까 지수 n 값의 이제 범위가 맨 처음에 자연수에서 정수 그리고 유리수 실수로 이렇게 확장했죠.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확장입니다. 확장했습니다. A는 미치라고 합시다. A 값의 범위. 자, A가 자연수일 때 미치의 범위가 뭡니까? 여기서 실수죠. 실수.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미치의 범위가 실수. 그렇죠? 자, 정수일 때는 뭡니까? 볼까요?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의 실수죠. 양의 실수.
이것도 뭡니까? 양의 실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늘어날 때마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기서는 확장이 되지만 밑에 범위는 점점 제한되고 축소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축소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걸 왜 배워요? 이걸 왜 배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세제곱근 2 곱하기 6제곱근 루트 6제곱근 16 요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지수가 이제 유리수일 때 그걸로 한번 풀면 쉽게 풀리는데, 만약에 이걸 제곱근의 성질로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떻게? 2의 3분의 1승 곱하기 16은 이제 2의 4제곱이죠. 따라서 2의 6분의 4제곱. 그러면 이거는 2의 6분의 2승 곱하기 2의 6분의 4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2의 6분의 6이 되어서 결국 2의 1승이 되어서 2가 되겠네요. 이걸 좀 나눠도 되겠네요. 2의 3분의 1 곱하기 2의 3분의 2에서 이거 두 개 다 위에 더하면 이제 2의 1 같이 2 이렇게 쉽게 풀리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걸 다르게 푼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1을 곱하고 여기다 1을 곱해야 돼서 요놈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요거 두 개를 또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요걸 이제 4 곱하기 이제 16이 나와서 이게 2의 6제곱 나와서 요건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훨씬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그러니까 수학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를 100번 더하는 게 쉽습니까? 2를 100번 더하는 게 쉽습니까? 이걸 100번 더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100이 쉽습니까? 당연히 2 곱하기 100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기호가 나오는 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수 범위,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이제 밑에 범위가 축소해 나가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꼭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수가 자연수 지수 법칙하고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은 순서대로 좀 쌤이 이제 일부러 좀 적어놨습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이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좀 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이것도 똑같죠. 실수일 때 지수 법칙.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범위가 축소된다는 거. 자연수일 때는 밑의 실수, 정수일 때는 0이 아닌 실수, 유리수일 때는 양의 실수, 실수일 때는 양의 실수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알아두고 다음 시간 4강 때는 선생님이 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복습도 하면서. 자,